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쌤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중국어 영역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급 컷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EBS를 기준으로 선생님 캡처를 해왔고요. 여러분들이 통상 수능 중국어를 보는 이유는 사탐 과목을 대체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좀 유의미한 등급을 받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3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점수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능에서도 조금 내가 안정적인 3등급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40점, 5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등급컷은 이렇게 살펴보았고, 이번 6월 모의평가를 총평을 해본다면, 난이도 있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틀릴만하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다음 다이어를 묻는 4번 문제, 그리고 유의어 구분하는 5번 문제, 관용어 표현이 나온 15번 문제, 그리고 문법 문제 중에서도 28번, 30번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시험은 문법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주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그림이나 독해 문제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림이나 독해 문제에서 실수하는 순간 등급이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전체적인 이제 수능 중국어 공부 팁을 간략하게 알려준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사탐만큼 중국어 공부에 투자하지 않고 사탐만큼 등급이 나오기를 원하는 게 바로 제2외국어예요. 그치만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하지 않는데 점수가 잘 나올 수 없겠죠. 모든 공부의 베이스는 암기입니다. 그래서 모고에 보기로 나온 단어도 수능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면 암기장을 따로 만들어서 모두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문법 포인트는 다 공식처럼 암기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기준으로 문법을 공부하시면 수능 중국어 문법을 정리하는 것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독해 실력을 조금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소 좀 짤막한 중국어 글을 많이 읽는 것이 좋은데요. 중국어 2의 교과서 지문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조금 내가 이것 이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HSK 문제집의 독해 부분에 지문을 조금 많이 읽어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온 단어를 충분히 학습하고 그리고 역대 한 5개년 정도의 모의고사에 출제된 단어를 암기를 철저하게 한다면 HSK 나온 단어 정도까지 암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조금 독해 속도가 올라가고 독해 정확도가 올라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총평은 끝났고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1번부터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는 거의 고정이죠, 여러분. 발음 기호 중 뭐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이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요, 여러분들 먼저 합쳐서 조합할 수 있는 단어들을 모두 써놓고 시작하면 좀 편해요. ch랑 ang랑 합쳐서 청, 그쵸? 그 다음 ch랑 eng랑 합쳐서 청, 그 다음 m이랑 ang랑 합쳐서 망, m이랑 eng랑 합쳐서 멍, 이렇게 네 가지 발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 보통 1번에 나오는 보기 글자는 교과서에서 배운 아주 쉬운 글자가 보통 출제되기 때문에 전혀 당황할 필요 없어요. 1번 보시면 샹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2번 문, 3번 만, 4번 덩, 5번 차. 우리 해당하는 글자 나왔죠?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맛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2번. 밑줄친 부분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这家餐厅的烤鸭 오리구이는 非常好吃 정말 맛있어 라고 했습니다. 삼성 더하기 일성의 구조를 찾는 문제죠. 보기 보겠습니다. A번 堵车 차가 막히다 라는 뜻이죠. 삼성 더하기 일성입니다. 그럼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B번 써요. 왼쪽 오른쪽 좌우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어림수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대략 뭐뭐뭐다 라는 식으로요. 이거는 삼성 더하기 4성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C번 볼게요. 可惜 안타깝다, 아쉬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C번은 삼성 더하기 1성이니까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번 볼게요. 北京的春天 很大 라고 했습니다. 北京的春天 북경의 봄이 뭐가 크다. 뻥으로 시작되는 그렇죠. 뻥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뻥샤 뭐예요? 황사요. 여러분, 황사는 뭐예요? 모래바람이죠? 근데 모래바람이랑 불이랑 관련이 있을까? 아니죠. 여러분, 이 글자는 잘 보셔야 해요. 우리 이 글자 교과서에서 아마 여러분들 다 배웠을 겁니다. 이 글자는 우리 요리 단원에서 차오, 볶다라는 뜻으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럼 황사의 이 펑차오 맞을까 틀릴까? 당연히 틀리겠죠? 펑샤는 샤자는 옆에 부수가 물수 이렇게 됩니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요. B번 볼게요. 你发的邮件我收到了라고 했습니다. 네가 보낸 그 편지 나 받았어. 했을 때 邮件 메일, 편지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이건 틀린 거 없습니다. 다음 10번 这事一点儿也不奇怪. 이 일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지과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글자 어디서 봤을 거예요? 언제 봤을까? 맞아.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이즈에 앉아 있죠, 이즈. 이즈, 의자 할 때 그 이자입니다. 그럼 답이 아니겠죠? 지과이, 이상하다 라고 할 때 그 지과이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겠죠? 我们的宿舍都很干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기숙사 모두 다 깨끗해 라고 했습니다. 정답 맞겠죠? 그래서 B와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갈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실제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먼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밑에 보기를 보면 헷갈리니까요. 한번 해석을 해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국어로 한번 적어보는 것이 조금 덜 헷갈리는 방법일 것 같아요. 볼게요. 你家里的好东西 너네 집에 있는 좋은 물건을 出来 해서 뭐뭐뭐 하고 让我看看 나 보여줘 行吗 어때? 라고 했습니다. 出来 너네 집에 있는 좋은 물건을 어떻게 해서 내가 보게 해줘. 그러면 뭔가 꺼내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 들어와야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这条
裙子颜色真뭐뭐뭐. 이 치마 색깔이 정말 뭐뭐하다. 你穿上的话, 네가 입으면 一定很好看. 정말 보기 좋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오, 네가 입으면 정말 보기 좋을 거야. 라고 했으니까 이 치마의 색깔이 정말 예쁘다. 혹은 밝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颜色랑 알맞은 긍정적인 말이 와야겠죠? 颜色랑搭配되는 좀 긍정적인 말이 와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로 갑니다. 亮이라고 했습니다. 亮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음 다이자죠. 드러나다 라는 뜻도 있고요. 드러내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밝다 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습니다. 그럼 딱 맞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shine 라고 했습니다. shine, 가장 먼저 떠오르는 뜻은 햇빛이 비추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인화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여기엔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 2번 션, 깊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颜色很深이라고 하면은 색깔이 진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보면够,够는 충분하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 5번에放은 놓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헷갈릴 것은 없지만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음 달자 문제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두고 암기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넘어갈게요. 빈칸 AP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어때요? 보기의 구성이 开心, 愉快, 快乐 좀 다 비슷한 것 같아. 그치? 开心, 愉快, 快乐 지금 다 비슷한 것 같죠? 뭔가 뜻이 즐겁다, 기쁘다 이런 뜻으로 수렴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보면 B번의 보기도 终于, 그 다음에 最后 뭔가 뉘앙스가 비슷하죠. 마지막, 마침내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 하지만 이게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요. 开心, 愉快, 快乐 모두 다 기쁘다, 즐겁다, 유쾌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요. 우리 开心 같은 경우는 나, 나, 누구를 가지고 开心 이렇게 누구누구를 가지고 기쁘게 하다라고 하면은 누구누구를 희롱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희롱하다, 놀리다. 나머지엔 그런 뜻이 없고요. 그 다음 终于와 最后를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 终于 같은 경우에는 부사예요. 품사가. 그래서 마침내 이런 뜻이 있는데요. 最后 같은 경우엔 명사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最 가장 호 마지막 맨 마지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 속에서 终于와 最后를 구분을 할 때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하느냐로 구분을 하면 되겠고 开心愉快快乐 같은 경우는 보나마나 두 가지에는 없는 의미가 开心에 있으니까 开心이겠구만 이렇게 예상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보기를 한번 볼게요. 我怎么可能跟你比呢? 내가 어떻게 너랑 비교를 할 수가 있겠니? 你就别再拿我뭐뭐了. 너 나를 가지고 다시는 뭐뭐 하지 마라. 나를 가지고 다시는 장난치지 마, 놀리지 마 이런 의미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开心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 B번 볼게요. 昨天我很累. 어제 나 정말 피곤했어. 그래서 B 하고 이거 电视节目没看完我就睡了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没看完 다 보지 못하고 我就睡了. 나 그냥 자버렸어 라고 했습니다. 어떠어떠한 하나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수식어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부사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 아니죠. 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最后一个电视节目 맨 마지막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보지 못하고 나 잠들어 버렸어.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B번에는 最后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별표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 볼게요. 담비 같은 존재죠. 우리 이제 그림 보고 정답을 찾는 문제인데 대화문이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해서 볼게요. A가 말했습니다. 你看看这张拍得不错吧? 너 이 그림 좀 봐. 拍得不错吧? 잘 찍었지? 我们两个人 우리 두 사람이 双脚 두 발을 多离开了地 모두 땅에서 떨어뜨렸어. 跳得很高 뛴 정도가 정말 높아. 그래서 높이 번쩍 뛰었다는 거죠. 두 발을 띄고요. 可不是 누가 아니래. 跳了七八次才拍下来. 7, 8번을 뛰고서야 촬영했어. 찍었어. 찍을 수가 있었어. 不容易야. 쉽지 않았다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A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두 사람이 두 발을 모두 땅에서 띄었어. 정말 높이 띄었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다 발을 띄고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만 해석이 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7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这附近 이 근처에 有条件好点的饭店吗? 조금 조건이 좋은, 조금 컨디션 좋은 饭店, 호텔이 있을까? 뭐뭐뭐 해서 我得替他找地方住. 내가 그녀를 대신해서 머무를 곳을 찾아야 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B가 火车站旁边新开了一家 기차역 근처에 한 개의 새로운 그런 호텔이 열었어. 听说 듣자니까 条件很好 컨디션이 좀 괜찮다던데 可以住那儿 거기에서 머물면 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되면 적당할까요? 누군가가 찾아오니까 내가 걔를 대신해서 찾아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좀 자연스럽겠죠? 1번 보시면 他回国去了 그녀는 귀국했어. 他不想住饭店 그녀는 호텔에서 머물러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왜 찾아? 아니겠죠? 그 다음 3번 客人住进饭店了 손님이 호텔로 들어갔어. 호텔에서 머물게 되었어. 아니겠죠? 머물게 되었는데 내가 왜 찾아요? 그 다음 4번 我给他找到饭店了 내가 그녀한테 호텔을 찾아줬어. 이것도 적당하지 않겠죠? 왜냐면 찾았는데 이미 찾았는데 왜 그녀를 대신해서 찾아봐? 아니겠죠? 그 다음 有个朋友要来看我 어떤 친구가 나를 보러 온대. 그래서 내가 그녀를 대신해서 머무를 장소를 찾아야 돼. 너무 자연스럽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갈게요. 8번도 아주 단비 같은 문제. 그림 나오면 무조건 쉽다. 그쵸? 해석해 볼게요. 头发给你怎么做呢?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A라고 한대요. 그 다음 你觉得这样可以吗? 너 생각했을 때 이거 어때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랬더니 뭐 B라고 얘기한 다음에 我看挺合适的 라고 했어요. 내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B번에는 일단 무조건 뭔가 만족한 뉘앙스가 오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만족한 뉘앙스가 아닌 걸 다 추려내 볼까요? B번을 해서 B번이 좀 더 쉬우니까. 아, 我不太喜欢. 나 별로 안 좋아요. 아니야, 그치? 우리 지금 만족한 거 찾아야 돼, 그쵸? 그 다음 2번. 做得太差了. 너무 못했다. 아니겠죠? 그 다음 3번. 我非常满意. 저 정말 만족해요.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还是以前好. 옛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겠죠. 그 다음 不怎么合适.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겠죠. 뭐야? 긍정적인 말이 3번밖에 없네. 그럼 3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도 A번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머리 스타일에 대한 말이 나와야겠죠? 你过来坐这儿. 너 여기 와서 좀 앉아봐요. 아니겠죠. 머리 해주는 사람한테 왜 앉으라 그래? 看一下那杂志. 이 잡지 좀 봐요. 이것도 아니겠죠? 制作这个样子. 이런 모양, 이런 스타일로 해주세요. 맞겠죠? 그 다음에 你先去洗洗头. 일단 머리를 감으러 가세요. 아니겠죠? 그 다음 这个样子很好. 이 스타일 좋아요. 이것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B번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페이지 해설 마치도록 할게요. 9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빠바와 윈윈의 대화죠. 빠바가 말해요. 윈윈, 你几点下课? 너 몇 시에 수업 끝나니? 我去接你回家吧. 내가 너 돌아오는 거 취지에 데리러 갈게. 맞이하러 갈게. 라고 했더니 윈윈이가 뭐라고 하고 你用不着担心. 당신 아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라고 해요. 뭐뭐 할 테니까 아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라고 했더니 那好, 그래. 来的时候小心点儿. 돌아올 때 조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빠를 뭔가 안심시키는 말이 와야겠죠. 1번부터 볼게요. 我在家 做作业呢. 나 집에서 숙제하고 있어요. 집에서 숙제하고 있는데 돌아올 때 조심해라 라는 대답이 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X가 되겠고 你快来家里接我吧. 빨리 집에 와서 나를 데리러 오세요. 이것도 해당되지 않겠죠?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런 흐름이 자연스러우니까요. 그 다음 3번. 我都已经回到家了. 저 이미 집에 도착했어요. 이것도 맞지 않아요. 돌아오는 길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4번. 我在家吃着晚饭呢. 저 집에서 저녁 먹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니겠죠? 같은 이유로요. 그 다음 5번. 我在回家的路上呢. 저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이니까 안 오셔도 돼요. 그래, 오는 길에 조심해서 와라. 대화의 흐름 자연스럽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A가 먼저 말합니다. 6路公交车 6번 버스가 刚开走 막 떠났어. 只好等下一班了. 다음 번을 기다리는 수밖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B가 땡땡땡 말을 하고 咱们还是坐地铁走吧. 아니면 우리 그냥 지하철 타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 다음 오는 버스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말이 오는 게 맞겠죠? 한번 1번부터 볼게요. 그는 没车了. 아마 차가 없을 거야. 이것도 맞겠죠? 왜냐면 아마 차가 없을 거야. 그냥 지하철 타자. 자연스럽잖아요. 그 다음 2번. 快上 6路车吧. 빨리 6번 버스 타자. 6번 버스 방금 갔다니까? 그러니까 맞지 않겠죠? 3번. 时间来不及了. 시간 늦었어. 우리 늦을 것 같아. 그냥 지하철 타자. 흐름 자연스러워요. 그 다음 4번. 坐地铁更快点. 지하철 타는 게 더 빨라. 우리 지하철 타고 가자. 자연스럽죠? 还不知道得等多久. 우리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지하철 타자.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1번 가겠습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건 바로바로 읽으면서 보기에 해당하는 거 지우시면 돼요.
A번 볼게요. 这里卖的运动鞋样子都不错. 여기에서 산 운동화 모양 스타일 다 정말 좋아. 喜欢的话 좋아한다면 我给你买一双. 너 좋다면 내가 한 켤레 사줄게 라고 했더니 样子是不错. 스타일은 좋은데 그 颜色我不太喜欢. 근데 색깔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색이야. 그랬더니 A가 那我们去别的商店看一下. 그럼 우리 다른 가게 가서 좀 보자. 有合适的就买. 괜찮은 게 있으면 바로 사자. 이랬더니 B가 好, 좋아. 这就去吧. 지금 바로 가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보면 A 以前给 B 买过运动鞋. A가 B한테 운동화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아니죠? A 不想给 B 买生日礼物. A는 B한테 생일 선물을 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니죠? 보러 가자고 했잖아요. B 穿的鞋颜色是黑色的. B가 신은 신발은 흑색입니다. 검은색입니다. 이런 말 없었어요. 그 다음 4번. B 同意到别的商店去看鞋. B는 동의했습니다. 다른 가게에 가서 운동화 보는 것을요. 맞죠? 그 다음 A 觉得运动鞋的样子都不好看. A가 생각하기에 운동화의 스타일은 모두 다 예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독해 문제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 12번. 그림 문제 나오면 무조건 쉽다 라고 생각하고 봅시다. 여기 지금 배경이 어딘 것 같아요, 여러분? 땡땡 인항, 은행이죠? 자, 은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화입니다. 请问 실례합니다. 外国人是不是也可以办卡? 외국인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물어봤더니 可以办, 발급할 수 있죠. 땡땡땡 이라고 말하고 坐着等一会儿 앉아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앉아서 기다리세요. 지금 고객 앉아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알맞은 대화를 지금 찾아볼게요. 1번 卡已经给你办好了. 카드 이미 당신에게 잘 발급되었습니다. 아니겠죠? 2번 没想到忘带护照了. 여권 가지고 오는 거를 생각 못했다. 깜빡했다. 이것도 아니겠죠? 지금 직원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 3번 你先, 너 먼저 在这儿, 여기에서 集个好, 번호표를 뽑아라 라는 뜻입니다. 번호를 가져와라. 정답 맞겠죠? 4번 볼게요. 银行的门, 은행의 문이 已经关了, 이미 닫혀 있어요. 이미 닫았어요. 아니죠? 그 다음 5번 银行一般办不了卡. 은행은 보통 일반적으로 办不了卡. 카드를 발급해줄 수 없어요. 이것도 아니죠. 앞에서 그이반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넘어갈게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볼게요. 星期六, 토요일에 我们三个, 우리 3명이 一起复习. 우리 같이 공부를 해, 복습을 해. 我不想早点约个时间. 나 조금 시간을 빨리 예약하고 싶은데, 약속하고 싶은데, 给李阳打个好几次电话. 리양한테 전화를 몇 번 했는데, 他都没接. 그는 다 받지 않았어. 이랬더니 B가 这样吧, 이렇게 하자. 我马上用手机弄个群. 내가 핸드폰으로 단체 단톡방을 열게. 这是在群里聊. 이 단톡방에서 얘기해보자. 그랬더니 A가 好, 좋아. 这样聊起来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就方便多了. 정말 편리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보시면 A 还没约好星期六几点复习. A는 아직 토요일에 몇 시 복습할지 약속하지 못했어요. 정답? 그쵸? 그 다음 2번 볼게요. A 今天给李阳打过一次电话. A는 오늘 리양한테 한 번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죠. 几次电话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 아니고요. 3번 리양 今天把手机忘在家里了. 리양은 오늘 핸드폰을 집에다가 두고 왔습니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언급되지 않았고. 4번 A랑 B 告诉 리양 星期六一起见面. A는 B로 하여금 리양한테 告诉 알려주게 했습니다. 뭐라고? 토요일에 같이 보자고.
그게 아니라 단톡방 열자고 했죠. 그 다음 5번. B 每个星期六 B는 매주 토요일마다 都和朋友 친구들과 함께 在网上聊天 인터넷에서 수다를 떱니다. 이런 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4번 넘어갈게요. 광고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문제도 무조건 쉬워요. 그냥 바로바로 해당하는 부분 찾아서 지우면 되는 문제입니다. 같이 볼게요. 1번 점심 식사 후에 와이탄을 관광한다 라고 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중국어로 뭐지? 우판. 우판 찾았어. 吃午饭. 점심 식사 후에 와이탄을 구경하네요. 오 맞고요. 그 다음 그래도 다 봐야 되니까 2번 유유엔 관광 시간은 1시간이다. 유유엔 찾아봐요. 유유엔 여기 있어요. 유유엔 관광 시간은 约3小时라고 했습니다. 3시간. 아니죠? 3시간이니까 정답 아니고요. 1인당 참가비는 200위안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가격이 매글은 198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 아니고요. 4번 점심은 요리 3가지와 탕 1가지라고 했는데요. 스차 2탕이라고 했으니까 4가지와 탕 1가지죠? 아니고요. 관광은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저녁 8시에 끝난다 라고 했는데 8시에 시작하는 건 맞지만 6시에 끝나죠? 그래서 정답 아닙니다. 정답은 1번. 그 다음 15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 보기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직역했을 때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해석이 된다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표현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암기를 해주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A가 먼저 말했어요. 你跳得那么好 너 춤을 이렇게나 잘 추는데 这次比赛 이번 시합 你一定可以拿第一 너 분명히 1등 할 거야. 그랬더니 B가 这可说不定 그것은 확신할 수가 없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땡땡땡 이라고 말한 다음에 所以为了拿到好成绩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比赛前 시합 전에 我还得多练练 나 열심히 연습해야 돼. 많이 연습해야 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신할 수가 없어. 더 노력해야 돼.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보기 한번 볼게요. 我可不敢说半个不字 라고 했습니다. 我可不敢 나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어. 说半个不字 여러분 이거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说半个不字 반대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감히 반대할 수 없어. 감히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어. 라고 했으니까 이 표현 여기에 맞을까요? 아닌 것 같죠? 그래요. 그 다음 B번 볼게요. 比我好的人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多了去了. 진짜 많아. 맞겠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 진짜 많아서 나 열심히 연습해야 돼. 자연스럽잖아요. C번 볼게요. 我认为成绩再好也没用. 내가 생각하기에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 여기 맞을까? 아닌 것 같죠? 그 D번 我的水平 나의 수준은 也只有那么回事.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니야. 그렇게 그냥 그래. 이런 뜻인데요. 요것도 자주 나온 표현이니까 암기하세요. 只有那么回事. 그저 그래. 별거 아니야. 내 수준도 그냥 그래. 별거 아니야.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 열심히 연습해야 돼. 자연스럽잖아요. 정답은 B번, D번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请勿忘记 잊지 마세요. 做到下面3点 3가지를 하세요. 아래 3가지를 第一早睡早起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睡够时间 충분히 주무세요. 第二不要久坐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得多运动 운동을 많이 하세요. 第三饭前饭后 식사 전 후로 经常洗手 손을 자주 씻으세요. 요즘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말이겠죠. 像这样 이렇게 하면 뭐뭐뭐 합니다. 才可以更健康 그러면 더욱 건강해질 수 있어요. 1번 볼게요. 睡前睡后要洗脸 잠자기 전후로 얼굴을 씻으세요.
이 세 가지를 모두 총괄하는 말이 와야 하는데 지금 1번은 아니죠. 2번 每天 离不开手机 매일 핸드폰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죠. 3번 有好的生活习惯 이렇게 좋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흐름 자연스럽죠? 해서 3번 정답이고요. 4번 时间总是不够用 시간은 항상 쓰기에 부족해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 맞을까요? 아니죠. 지금 앞뒤 말이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5번 生活中注意节水 생활 중에 물을 절약하는 것을 주의하세요. 이렇게 하면 건강이 지켜지나요?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해석을 한번 해볼까 봐요. A가 말했어요. 我在网上开了个店. 나 인터넷에서 가게 하나 열었는데 很多东西卖不出去. 물건이 안 팔려. 너무 많은 물건이 안 팔려. 这样下去怎么办呢? 계속 이렇게 된다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B가 你先别急. 일단 조급해하지 마. 山不转水转이라고 했습니다. 산은 돌지 않아. 바뀌지 않아도 水转 물은 바뀌어. 물은 돌아. 我们一起努力 우리 함께 노력하면 问题总会解决的 문제는 결국 해결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앞뒤 문맥을 생각했을 때 이 문장은 어떤 의미의 문장일까요? 결국은 돌고 도는 거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결국은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转来转去也没能转出去 이리저리 돌아도 也没能转出去 돌아 나갈 수가 없네. 방법이 없네 아니죠? 네, 그럼 2번 가겠습니다. 急得觉都睡不着饭都吃不下 라고 했습니다. 급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런 거 아니죠? 그 다음 3번 再怎么努力 어떻게 노력을 해도 结果也是一场空 결과는 헛수고야. 결과는 헛되었어. 여러분 이 표현 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一场空 헛수고다 라는 뜻입니다. 一场空 헛되었다, 헛수고다. 3번 맞을까요? 아니죠? 3번도 X. 그 다음 说起来 말을 하자면 开个店 상점을 여는 것은 需要花很多钱 돈을 많이 필요로 해 이런 의미일까? 아니지? 그 다음 5번 新情况会出现 새로운 상황이 나타날 거야 别把事情看死了 일을 단정해버리지 마 일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맞겠고요. 이 표현도 조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事情看死了 할 때 看死了 끝나버린 것으로 보다 단정짓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잘하셨고 18번 보겠습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먼저 말합니다. 我有张足球比赛的票 나 축구 경기 표가 있어. 是明天晚上的 내일 저녁표야. 你朋友中有谁想去看 너 친구 중에 누가 보러 가고 싶은 사람 있을까? 把票给我吧 그 표 나한테 줘. 我想去 나 가고 싶어. 你明天晚上 너 내일 저녁에 不是要去看演出吗? 너 무슨 공연 본다 하지 않았어? 이랬더니 我是个足球迷 나 축구 광이야. 축구 매니아야. 明天的演出就不看了 그냥 내일 공연 보지 말지 뭐. 我去看足球比赛 나 축구 경기 볼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 볼게요. A 不怎么喜欢看演出 A는 무슨 공연 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은 없었어요. B 明天晚上没有什么安排 B는 내일 저녁에 무슨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죠? 공연 약속이 있었습니다. A 想和家人一起去看足球 A는 가족들과 함께 축구를 보러 가고 싶어 해요.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B 明天晚上不打算去看演出了 B는 내일 저녁에
공연을 보러 가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쵸? 축구 보러 간다고 했어요. 정답 맞고요. 5번. 只要有机会 B 就参加足球比赛. 만약 기회가 있다면 B는 축구 경기에 참가할 것이다. 이런 말도 썼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9번.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리리가 뭐라고 SNS에 썼냐면 今天晚上我吃了麻辣汤又香又辣真的好吃极了라고 했습니다. 今天晚上 오늘 저녁에 나 마라탕 먹었어. 又香又辣 맛도 있고 맵기도 했어. 真的好吃极了 정말 맛있었어. 그랬더니 샤원이 我也好想吃 나도 정말 먹고 싶다. 下次你带我去吃吧. 다음번엔 나도 데리고 먹으러 가. 이랬더니 리리가 没问题 문제없지. 到时候咱们一起去. 때가 되면 같이 가자 라고 했습니다. 보기 볼게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1번에서 리리 准备学做麻辣汤 리리는 마라탕 배우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배울 계획입니다. 정답 아니죠? 다음 2번 小文很想去吃麻辣汤 샤원은 정말 마라탕 먹으러 가고 싶어요. 정답 맞죠? 3번 小文昨天晚上吃麻辣汤了 샤원은 어제 저녁에 마라탕을 먹었습니다. 아니죠. 리리가 먹었죠? 아니고 리리 已经吃过很多次麻辣汤了 리리는 이미 여러 번 마라탕을 먹어본 적 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5번 리리 觉得今天的麻辣汤很难吃 리리는 오늘 먹은 마라탕이 조금 맛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런 것도 너무 쉬워요. 나올 때마다 제끼면서 보면 돼요. 일단 보기 먼저 볼까 얘들아? 钢琴比赛 왕밍 参加过多少次 피아노 시합에 왕밍이가 몇 번이나 참가했나요? 그 다음 2번 왕밍의 妈妈做的是什么工作 왕밍의 엄마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3번 왕밍 是从几岁开始学钢琴的 왕밍은 몇 살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나요? 4번 最早教王明学钢琴的人是谁? 최초로 왕밍한테 피아노를 가르친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르친 사람은 누구인가요? 5번 王明每天要练多长时间的钢琴? 왕밍은 매일 몇 시간 얼마나 피아노를 연습했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에서 답을 찾으면서 볼게요. 今天我有这样的成绩 오늘날 제가 이런 성적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最想感谢的人是我妈妈 가장 감사할 사람은 저희 엄마입니다. 我妈是音乐老师 저희 엄마는 음악 선생님이시고요. 여기 정답 하나 나왔다. 엄마는 음악 선생님이었죠. 刚满5岁我就开始学钢琴 만 5세가 되었을 때 피아노 배우는 것을 시작했어요. 이것도 답 나왔어요. 3번에 대한 답. 몇 살부터 시작했나요? 만 5세부터. 第一位钢琴老师就是我妈妈 가장 첫 번째 선생님은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이것도 4번 답이 되겠죠? 가장 먼저 왕밍한테 피아노를 가르쳐준 사람, 我妈妈. 그다음 我每天要练8个小时的钢琴 저는 매일 8시간 피아노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도 답 나왔어요. 5번. 몇 시간? 8시간. 练起来很苦 연습하려면 정말 힘들었지만 这时候妈妈就会在旁边对我说 이럴 때 엄마가 옆에서 저한테 왕밍加油 왕밍 화이팅! 이라고 했고 没有妈妈 엄마가 없었다면 只有没有今天的我 오늘날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在这儿我想说一句 여기서 저 한마디 하고 싶어요. 마마 谢谢你 엄마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언급되지 않은 거 정답 1번이겠죠? 21번 넘어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你最近还头疼吗? 너 최근에도 머리가 아직 아파? 그랬더니 뭐뭐 해. 그랬더니 昨天去了 어제 갔어. 그러면 어디에 좀 가라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ABC 중에서 그렇죠. 10번 找个时间去医院检查一下 조금 시간 내서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봐 라고 하는 게 맞겠죠? 昨天去了 어제 갔어 땡땡땡 给我开了一点药 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약을 처방해줬어. 약을 조금 처방해 주었어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일은 아닌데 약을 처방받았어. A가 자연스럽겠죠? 说是没什么大问题.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말하던데. 약만 조금 처방해줬어. 좋아요. 그 다음 A. 那就好. 그래, 그럼 됐다. 땡땡땡. 别太累了.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B번. 一定要注意自己的身体. 스스로 몸 건강 챙겨야지. 别太累了.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 그래서 C, A, B의 흐름이 자연스럽겠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知道了, 알았어. 谢谢你的关心. 관심 고맙다. 22번. 这에 해당하는 그림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림 문제 나오면 무조건 쉽다. 한번 볼게요. 这是中国的一种传统游戏. 이것은 중국의 전통 놀이입니다. 玩的人一般双手各拿小棍. 노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두 손에 각각 작은 막대기를 들고 小棍的两头用绳子连着. 두 막대기의 양 끝을 줄을 이용해서 连着 연결했어요. 그 다음 绳子上带有一个圆盒. 그 다음에 이 줄 위에는 하나의 그 둥그런 통이 있어요. 달려 있어요. 그럼 이미 정답 찾았다. 두 막대기에 끈으로 연결돼 있고 둥근 통이 달려 있어요. 一手拿一手送. 한 손으로 보냈다가 한 손으로 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圆盒就会来回活动. 그 원통이 둥근 통이 왔다 갔다 운동을 할 수가 있고 而且发出声音来. 소리도 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3페이지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에서는 주로 독해 문제여서 크게 어려운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23번 문제입니다. 모가쿠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읽으면서 바로바로 정보를 찾으면 되는데 일단 보기 한번 쓱 읽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모가쿠시世界文化遗产. 모가쿠는 세계문화유산이고 也叫 切佛洞이라고 했습니다. 切佛洞이라고도 불리운다 라는 글이 1번에 있었죠. 그래서 1번 내용 언급되었고요. 在甘肃省敦煌 간수성의 준항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4번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它是中国四代石窟之一. 그것은 중국의 4대 석굴의 하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언급이 안 되었죠.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것은 중국의 4대 석굴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했지 도낭의 4대 석굴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낭을 중국이라고 한다면 맞겠죠.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게요. 모가쿠 有很多壁画. 모가쿠에는 많은 벽화가 있습니다. 最大的是第61号石窟中的五台山图라고 했어요. 가장 큰 것은 61호 석굴 중에 하나인 우타이산 두라고 했어요. 이것도 맞는 언급이 되겠죠? 莫高窟壁画是敦煌艺术非常重要的一部分이라고 했어요. 모가쿠 벽화는 도낭예술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5번에서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언급이 안 된 것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본문을 다 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빈칸이 뚫린 부분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A가 말하죠? 여기 먼저 볼게요. 我知道就是说不简单是땡땡的意思라고 했습니다. 알겠다.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다라는 땡땡의 의미이지?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뭐에 대한 거지? 위로 올라가 볼게요. 没错,我来考考你. 맞아. 내가 너한테 퀴즈 낼게. 每次多赢真是太牛了.这里的牛是什么意思? 이 每次多赢真是太牛了. 여기에서의 이牛의 의미를 말해봐라 라는 뜻인 거죠.
이 뜻이 뭐예요, 얘들아? 每次多赢 매번 이기다니 真是太牛了. 정말 너무 소 같아. 소라는 의미일까요? 이거는 사실 암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알기가 어려워요. 太牛了 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풀기 위한 힌트가 어떻게 보면 이쁘지 않단, 간단하지 않아, 녹록지 않아, 정말 대단해 라는 의미에서 좀 비슷하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알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온다면은 여러분들 암기를 해두고 가는 게 가장 좋고 정확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대단하다 라는 뜻인데 대단하다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네, 厉害라고 하죠. 厉害.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 난꼬어는 괴롭다라는 뜻이고 热情 열정 혹은 뭐 친절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 紧张 하면은 뭐 부족하다, 뭐 긴장하다 이런 뜻이 다 괜찮고요. 麻烦 같은 경우 교과서에도 나오죠. 귀찮게 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해서 이 문제는 조금 암기가 필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다. 그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쉬워요. 그냥 바로바로 찾아서 독해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25번 넘어갈게요. 뚜우프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유명한 시인인 뚜우프, 두보에 관한 글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먼저 보기 먼저 살펴볼게요. 가볍게 살펴보면 여기에서 4천여 수의 시를 남겼다. 사람들이 샤오링 예라오라는 호를 지어주었다. 사회문제에 대해 줄곧 관심을 갖고 있었다. 석고리, 신혼별 등 자연을 주제로 한 시를 썼다라는 보기가 나와 있어요. 이제 이 내용을 본문에서 찾으면서 보면 됩니다. 볼게요. 杜甫字子美给自己起的号是少岭野老라고 했습니다. 자는 잠이고 스스로한테 지은 호가 바로 샤오링 예라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벌써 정답이 나왔죠, 여러분? 사람들이 샤오링 예라오라는 호를 지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었죠. 여기 给自己起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他一直关心社会问题和人生生活上的痛苦. 그는 줄곧 관심을 가졌어요. 어디에? 社会问题和人们生活上的痛苦라고 했습니다. 사회 문제와 사람들의 생활상의 그런 고통에 줄곧 관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죠? 시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写出了像石毫利、信混别等许多关于这方面内容的诗歌라고 했는데 석호리, 신혼별 같은 많은 이러한 방면의 내용의 시가를 썼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방면의 시가가 뭐예요? 이러한 방면 바로 人们生活上的痛苦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 생활상의 그런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시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자연을 주제로 한 시를 썼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답이 되겠죠. 杜夫被叫为诗圣. 두보는 시의 성인이라고도 불렸고요. 他留下了1400多首诗歌对中国诗歌的发展起了很大的影响이라고 했습니다. 1400여 수의 시를 썼고요. 중국 시가의 발전상에 엄청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1400여 개의 수를 지었다라고 한 점이 A가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난징에 관한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보기 먼저 가볍게 별칭, 역사, 위치, 음식, 인구, 아하 여기 중에서 언급 안 된 걸 찾는 거구나. 자, 본문으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난징在中国的东边, 난경은 중국의 동쪽에 있습니다. 여우지ao, 찐링이라고 했습니다. 찐링이라고도 불리운다. 별칭 나와 있죠.
1번 언급되었고 是一座有2600多年历史的城市. 그리고 26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이고 也是很多朝代的首都. 라고 했습니다. 많은 그런 왕조의 수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수도였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 언급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到南京旅游除了夫子庙、秦淮河等景点外，有80多个博物馆可以参观이라고 했습니다. 남경에 관광을 오면은 뭐夫子庙나 뭐秦淮河 같은 그런 명소 외에도 有80多个 그러니까 80여 개의 박물관을 관람할 수가 있는데 而且 게다가 还可以吃到盐水鸭、鸭血粉丝汤等不少有名的菜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 이외에도 또 뭘 할 수가 있냐면 盐水鸭나 鸭血粉丝汤 같은 그런 많은 유명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음식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으니까 4번 언급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위치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언급이 되었죠. 선생님이 언급을 빼먹었는데 난칭자이 중국의 동비엔이라고 했으니까 3번도 언급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구만을 보지 못했죠. 이렇게 해서 26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 여태까지는 이제 독해 문제였는데요. 27번부터는 이제 조금 문법이랑 관련된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항상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도 여기가 복병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번 우리 6월 모의고사에서는 사실 문법 문제가 쉽게 출제된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7번부터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낱말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가 먼저 말하죠. 我昨天回去的太晚. 나 어제 너무 늦게 돌아갔어. 마마 땡땡 러 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땡땡했어. 화냈어? 혼냈어?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B가 那我今天就不留你了. 그럼 내가 너 붙잡지 않을게. 你早点回去吧. 일찍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보기에 我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때 좀 쉬웠을 텐데 说 뒤에 어떤 사람이 오면은 원래 说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말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说 뒤에 사람이 오면 혼내다 혹은 욕하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누구를 혼내다, 누구누구한테 욕하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마마 说我了 하면 엄마가 나 욕했어. 엄마가 나 혼냈어. 이런 뜻이 되는데 우리 여기에서 又가 있죠? 또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는 어디에 와야 합니까? 그렇죠. 수로 앞에 와야 하죠. 그래서 여기 앞에 又를 붙여서 마마 又说话了. 엄마가 나 또 혼냈어 라고 하면 정확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A, C, B가 됩니다. 2번 고르시면 되고요. 해서 요거 알고 있었다면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네, 28번 보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올 때, 특히 이런 28, 29, 30 같은 문법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유의해야 할 점이 같은 문법 포인트들끼리 묶인다는 거예요. 우리 문법 문제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문법은 딱 공식에 의해서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크게 헷갈리는 점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 수능에 있는 문법,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A부터 D까지 같은 문법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법 포인트구나를 먼저 파악을 하고 공식을 떠올리면 문제를 푸는 것이 아주 용이합니다. 28번 같은 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A부터 D까지 먼저 쭉 한번 훑어봅니다. 뭐가 눈에 띄나요? 맞아요. 슈슈후후, 칭칭추추, 그 다음暖暖和和, 그 다음에 认认真真 해서 지금 뭐가 눈에 띄어요? 네, 맞아요. 형용사 중첩이 눈에 띄죠? 자,
형용사 중첩하면 떠오르는 어법 포인트가 따다다다 나와야 돼요. 어떤 게 떠오르면 될까? 일단 1번. 정도부사의 수식 받을 수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비교문에 쓰일 수 없죠. 맞아요. 그리고 단독으로 수어로 사용될 때, 그러니까 중첩된 형용사가 단독으로 수어로 사용될 때는 A, A, B, B, 더 라고 해서 너자까지 적어줘야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요 세 가지 어법 포인트 기억을 하고 자, A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这里没有我家舒舒服服的라고 했어요. 이곳에는 우리 집만큼 그렇게 편안하지 않아 라고 해서 没有 비교문이 와있죠? 여러분들 아까 우리 어법 포인트 지적을 할 때, 포인트 짚었을 때 비교문에 형용사 중첩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여기는 맞지 않아요. 이걸 맞게 고치고 싶다면 这里没有我家我那么舒服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겠죠? 그러면 A는 틀렸고 B번 볼게요. 这个问题他回答的清清楚楚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는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걸리는 거 없죠? 그 다음에 房间里暖暖和和的 방은 정말 따뜻해. 你快进来吧. 너 빨리 들어와 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단독 수로로 쓰여서 A, A, B, B 더 정확하게 썼죠? C 맞아요. 그 다음 D번 他们特别认认真真的听老师讲课呢. 그들은 엄청 열심히 라오스가 수업하는 걸 듣고 있다. 여기서 걸리는 거 있죠? 정도부사 특비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B씨가 되겠죠? 이렇게 공통된 어법 포인트를 생각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어법 포인트 쭉쭉쭉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문제로 들어가면 크게 헷갈리는 거 없어요. 그 다음 29번 넘어갈게요.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한번 쭉 이것도 마찬가지 1번부터 5번까지 훑어보면 刚才我去了超市买一些礼我没有那么多钱可以借你3年以前我来中国旅行过那个人怎么还站着不走呢我们每天都骑自行车上学 어때요? 지금 선생님이 어디에다가 표시했죠? 네, 수로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수로가 문장에 2개씩 나왔죠? 바로 연동문입니다. 우리 중국어 2에서도 나오죠? 우리 연동문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연동문에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동태조사 꾸어는 어디에 쓴다? V1 뒤 아니면 V2 뒤? 그치, V2 뒤에 쓴다. 이 점을 기억을 하고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1번 볼게요. 刚才我去了超市买一些礼 아하, 벌써 답이 나왔네요. 러 같은 경우는 동태조사. 그런데 V1 취 뒤에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my 뒤에 와서 刚才我去超市买了一些礼 라고 하면 되겠죠? 정답 1번 나왔지만 끝까지 볼게요. 이거 의미관계도 한번 해석해볼까? 去超市买了一些礼 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목적을 나타내는 연동문이 되겠죠? 2번 볼게요. 我没有那么多钱可以借你 나 없어. 그렇게 많은 돈이 너한테 빌려줄 이라고 해서 요매요 연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3年以前我来中国旅行过 나 중국에 와서 여행한 적이 있어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목적을 나타내는 연동문이 되겠죠? 那个人怎么还站着不走呢? 라고 해서 앉아서 가지 않고 있냐? 라고 했으니까 정반
연동문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我们每天坐骑自行车上学. 우리들은 매일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수단을 나타내죠. 아주 문법 포인트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30번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공통점을 먼저 찾아볼까요? 이지오, 뭔가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B번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잘 보이지 않으니까 C번. 이건 공통점으로 막 묶이는 문법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아닌 게 최근엔 좀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이 문제는 빵주와 빵망을 구분할 수 있냐? C에서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정도보. 그 다음에 이지오, 이거를 묻고 싶었던 문제일 것 같아요. A 먼저 보면 他很能说, 그는 말을 참 잘해. 一说就是一两个小时. 한 번 말을 하면 한두 시간이야. 여기에서 틀린 점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어요. A 하기만 하면 B 해. 이렇게. 그 다음 B번 볼게요. 这里太热. 여기 너무 더워. 你去树下面要凉快得多. 너 그늘 밑에 가서 조금 시원하게 해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조금 시원하게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凉快得多 많이 뭐뭐 하다. 그래서 뭐뭐 더 또를 나타내려고 싶었던 걸까요? 아무튼 여기에서도 틀린 점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 10번 你愿意不愿意? 너 원해 안 원해? 帮助那些有困难的学生. 곤란에 처한 학생을 돕는 것을 너 원해 안 원해?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맞죠. 여러분들 빵주가 왜 출제가 되었는지 선생님은 알 것 같아요. 이거 아마도 우리 앞에서 요 문제 유형으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빵망을 우리가 아마 교과서에서 배웠을 거예요. 둘 다 돕다라는 뜻인데 도대체 무슨 차이야? 여기에서 돕다라는 뜻이지만 똑같이 돕다라는 뜻이지만 빵망 같은 경우는 이합사라고 해요. 교과서에서 배웠죠? 이합사는 무슨 뜻이에요? 네, 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이합사의 특징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뒤에 목적어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빵망 나시에 요困难的学生이라고 하면 틀려요. 그런데 빵주가 나왔기 때문에 맞은 거예요. 선생님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빵 목적어로 쓰고 싶어요. 그를 돕는다. 빵 타더망 이렇게 쓰는 건 맞아요. 요 사이에 집어넣으면 쓸 수 있습니다. 목적어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뒤에 붙이는 목적어는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빵망, 学生, 빵망타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이번 4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문제는 28, 29. 항상 문법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28, 29번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4번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 없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6월 모의고사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밑줄 쳐준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특히 암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암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